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경북대 86%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뉴스냐면 위기의 국립대 경북대 합격생 86%가 입학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구제를 제가 이렇게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벚꽃 엔딩인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 텐데, KBS 뉴스입니다. 어중이또중이 인터넷 신문사 뉴스를 긁어온 게 아니라 KBS 뉴스를 긁어왔는데,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2021학년도 작년이죠. 신입생 모집 정원이 5,000명, 엄청납니다. 그 중에 미등록 합격자가 4,362, 즉 합격을 최초합을 했는데 5,000명 중에 4,300명이 저 경북대 안 갈래요 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등록 포기 비율이 86.9%, 거의 87%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이제 떠도는 건 뭐냐면, 야, 2016년에는 58%였어. 그때도 절반은 넘었죠. 그런데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다른 학교를 가서 경북대 진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벚꽃 엔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죠. 200개 넘는 대학교들이 있는데 벚꽃이 피었다 지는 순서대로 사그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벚꽃 피는 동네부터 대학교가 사라진다, 지방대 어마어마한 위기다. 물론 위기죠. 학생, 즉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 안 좋은 학교들, 그 다음에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학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사회 트렌드고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경북대 같은 데가 타겟이 되느냐? 예전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데, 실은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국립대가 입결이나 이런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거나 뭐 국회에서 뭐 한다고 치면 이 국회의원들이 야, 니네 학교 자료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립대는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M1 만만한 국립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픈을 하게 돼서 이게 뉴스에 올라오는 건데, 실제로 어떤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과대별 입학 포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대도 40.9%를 포기를 한답니다. 다른데 의대 같이 썼겠죠. 근데 과학기술대학에 150, 생태환경대학 147, 자연과학대 108, 사회과학대 108, IT대는 65,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경북대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캠퍼스가 있죠. 캠퍼스. 상주대학교라고 상주 캠퍼스가 여기 있는 단과대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워낙 그 국립대 같은 경우는 좀 꼬리가 길다죠. 롱테일이긴 하는데, 과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라든가 취업률을 좀 깎아먹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때렸더니 무려 87%가 나왔다는 얘기죠. 연도별 입학 포기율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0%나 올라갔고 58.1에서 무려 87%까지 올라갔다. 큰일 났다. 마치 이걸 보면, 야, 거기 학생은 뭐 다 등록 안 하고 학생도 없겠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오해를 할 만한 식으로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지곡 중에 투톱이죠. 투톱. 과별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야, 3등이 누구냐는 싸워도 1, 2등을 꼽아라 그러면 경북대와 부산대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120, 충남대 111, 강원대 146, 전대나 충남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본다고 하면 최초합 붙은 학생들은 아무도 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여기에 뭐가 좀 있냐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합격 포기자와 중도 포기자가 좀 다릅니다. 합격 포기자는 뭐냐면, 수시나 정시까지 합치면 총 8장, 9장까지도 원서를 쓸 수 있죠. 수시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6장, 정시는 3장이 됩니다. 썼을 때 여러 학교에 중복 합격이 되면 경북대나 부산대를 쓴 학생이 더 좋은 학교, 서울에 더 나은 학교를 썼을 때 과를 본다거나 학교 레벨을 봤을 때 다른 학교 등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를 썼다. 수시 기준으로 6개를 썼는데 그중에 하나만 가기 때문에 6개를 다 썼다고 하더라도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80%는 빵꾸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수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중도 포기자는 뭐냐면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 학교, 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우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 포기자는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간 비율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중도 포기자는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다녀보니까 별로였어.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대표적인 게 자퇴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도 포기 비율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자, 주요 대학 중도 포기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가 1.3%입니다. 서울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에 1명 정도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대가 2%, 고대 2%, 한양대 2.6%, 서강대가 조금 높네요. 3.1%, 성대, 중앙대도 2.3%, 2.5% 정도 됩니다. 보통 서울대 빼놓고는 2%대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이 공시 자료로 올라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3%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아는 유명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입결이나 아웃풋이 좀 떨어지네라고 하면 4% 정도쯤 걸어가면 이제 취업률이나 이 중도 포기 비율 같은 경우가 조금 티가 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2%대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외대 같은 경우가 3%가 좀 넘어가고 광운대 같은 경우도 3%가 넘어가고 인하대 라인까지 했을 때 2%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중도 포기 비율입니다. 자, 이유는 이런 게 있죠. 미등록 합격했는데 다 최종 합격까지 끝났는데 등록을 안 한 친구도 있습니다. 대학 안 간다는 얘기죠. 미복학. 보통 여러분들 군대 갈 때 많이 휴학을 하죠. 또는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연수를 간다든가 취업 준비하는 경우에 학교를 잠깐 쉬는 경우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건 요거죠. 자퇴, 때려치우는 겁니다. 재밌는 사유도 있습니다. 학사금 경고. F가 여러 개 떠서 제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아웃이라고 그래서 학사 경고를 연속 3판 맞으면 학교에서 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교칙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수업 연한 초과. 자, 대학교 몇 년이죠? 그렇죠. 막 건축가나 의대가 아니면 보통은 4년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4년제면 우리나라 학기상 8학기, 즉 1학기, 2학기를 포함해서 총 8개 학기를 다니게 되는데 이게 너무 학교를 오래 다니면 학교에서 잘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이렇게 잘려도 나중에 인터뷰 좀 보고 재입학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근데 무기한 휴학이 되지 않는다. 학교를 막 15년째 다닌다. 이거는 다 불합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이 초과되고 기타는 이럴 수도 있겠죠.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런 사유 정도가 되어야만 위에 요런 정도가 돼. 공부 못했고 아픈 거 빼고 요거는 왠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겠죠. 요 비율을 이렇게 하면 보시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를 보면 3% 초반에서 3% 중반까지 갔죠. 아까 3%대 어느 학교가 있었냐면 서강대도 있었고 광운대나 외대 같은 경우도 37.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곡을 쭉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3.5, 그 다음에 3.7, 광운대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수치가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봤을 때 진짜로 이 학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비율만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고 전망을 했을 때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합격 포기 비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학교를 이제 안 다니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비슷한 의미로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원율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0명만 합격을 시키면 다른 학교 가면 빵꾸가 나기 때문에 우리 예비번호라는 걸 받죠. 그 예비를 몇 번까지 합격을 시키느냐 이런 겁니다. 원래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30등이 붙었다. 그럼 10명 빼고 20명이 더 붙었죠. 그래서 10명의 2배인 충원율 200%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100%가 넘어갔다 충원율이. 그러면 최초합 들어간 친구들은 전부 다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80 몇 프로 됐다고 뉴스에서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대 교과 전형 보시면 국문과가 충원율이 157%, 영문과가 210%, 프랑스가 200%가 잡혀 있고 중국어 문학과는 275%입니다. 즉 두 바퀴가 넘게 돌았다는 얘기죠. 자, 이 학교만 그러냐? 뭐 중대 교과는 한 세 바퀴 돈다고 유명하니까 한양대 교과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나 해도 교과의 탑이죠. 여기도 여기 나눈 공학과 333, 생명공학과 433%, 원자력공학과 140% 나와 있죠. 충원율, 중도 포기율 그러니까 합격 포기 비율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꼭 지방대만 문제가 되느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건대 같은 경우도 영문과가 300%까지도 충원율이 올라갔죠.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의미로 쓴다고 하면 오히려 합격 포기 비율보다는 충원율이라는 걸 비교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포기와 중도 포기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서울에 있는 탑 클래스 학교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사립대에서는 발표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결하는 방식이 발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물타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국립대 분들은 까라고 하면 까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투명하게 유리온실처럼 100% 오픈을 하죠. 그러다 보니 맞지 않아야 될 매를 좀 맞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위권 이해도 아니고 의대 블랙홀을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 공대 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간다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사립대는 발표를 굳이 할 의미가 없고 학교 평가 지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자료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왠지 클릭 수를 늘리려고 좀 자극적인 문구를 쓰거나 하는데 이 재미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 있죠. 뉴스 몇 줄에 학교의 이미지가 좀 데미지를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